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 포럼은 전세계 정치와 재계의 리더와 학계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자 각국의 억만장자들이 참석해 세계 경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올해 다보스 포럼은 팬데믹 때문에 3년 만에 열렸기 때문에 어떤 인사들이 초청받았는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열린 이번 포럼에는 두 가지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신흥재벌인 올리가르이가 전부 사라졌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억만장자 기업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청받은 CEO 630여 명 중에서 자산이 약 1조 2천억 원 이상인 기업인은 총 116명이었습니다. 그중 러시아 올리가르이는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모습을 두고 그간 푸틴 대통령과 함께 포럼에 드나들었던 올리가르이가 사실상 추방당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러시아에는 자산 1조 2천억 원 이상의 기업인이 있긴 있지만 전쟁 때문에 초대받지 못한 것인데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억만장자 참석자 명단에 중국인 부자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지난해까지 중국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봉쇄 정책 탓에 중국 증시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의 재산이 약 276조 원이나 증발했다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비틀거린 탓에 다보스의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중국인 억만장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러시아 올리가르히와 중국 억만장자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인도의 석탄 재벌과 철강 재벌, 그리고 중동의 석유 재벌들이었습니다. 지난해에만 재산을 약 54조 원이나 불린 석탄 재벌 고탐 아다니를 비롯해 억만장자 13명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도는 팬데믹 3년을 거치는 동안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영국에서 오는 철강 재벌 락슈미 미탈마저도 인도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다보스행 항공편에 올랐습니다. 중국이 밀어붙였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억만장자의 수를 확 줄어들게 만들 정도로 중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것은 숫자로도 확인됐습니다. 2022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2.8%로 전망돼 근 50여 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2.8%의 성장률, 중국이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1976년 문화 대혁명 이후 46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기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원년이었던 2020년 최악의 경제 충격이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대부분의 경제가 휘청였지만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엄격히 고수하며 코로나19의 폭풍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작년은 달랐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며 일상 회복에 나선 것과 달리 여전히 제로 코로나를 고수했던 중국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한 올해부터는 더 나아질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 반등은 하겠지만 중장기 성장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인 중국사회과학원 장샤오진 교수는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여건이 변화해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과거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외교 무대에서 감정적인 보복 조치를 단행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한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자 분노한 중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국과 일본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한국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한미일을 포함한 15개 이상의 국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의 문턱을 높였고, 미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항공편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지만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보복 카드를 꺼내드는 치졸함을 선보였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높아진 자국민들의 악감정을 한국에 전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가 불거지자 한한령을 내려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줬으며 자신들의 경쟁력을 과시하며 주변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는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도 어이없게도 미국에게는 항공편을 정상화하자는 러브콜을 보내 자신들의 조치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더 이상 한국에 목리를 부릴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선다면 이제 한국도 반격할 카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의 대중 수출 품목에서 반제품 비중이 낮아지고 반도체, 자동차 등 고급 부품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것이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개시해 보복 강도를 높일 때마다 한국이 반도체 수출 물량을 1%씩만 줄여나가면 중국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D램 시장에서 삼성, SK, 미국, 마이크론 3개사의 점유율은 95%가 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공급을 줄이면 중국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미일 3국에 70% 넘게 수입을 의존하는 핵심 품목이 233개인 만큼 한국과 미국이 연대해 공동 파트너십을 가동하면 강력한 억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결국 메모리 반도체, 첨단 친환경 선박 건조, OLED 등 중국보다 앞선 기술력을 가진 분야에 대해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이를 적절히 활용해 중국의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34개월 만에 봉쇄와 통제에서 풀려난 중국인들은 갇혀있다가 풀려난 한이라도 풀듯 주변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감염자 수가 폭발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당장 관광 수입이 절실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관광객들을 환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국은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과 고위 공무원들이 공항까지 나가서 유커들에게 화환을 전달했을 정도로 유커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태국의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 공항에서 화환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았겠지만 사실 태국은 겉으로는 장관까지 나서서 유커들을 환영하는 척하며 뒤로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여행 상품 가격을 약 20%나 인상시키며 이속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대상 태국 여행 패키지 상품 가격이 훌쩍 뛰어오른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과 태국을 오가는 항공편 수가 아직 적은 데다 중국 내 여행사들의 준비가 덜 돼 있다 보니 상품 가격은 더욱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태국은 다른 나라보다 중국에만 유독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태국의 장사 속과 중국 내 여행사들의 준비 부족이 겹쳐 이래저래 중국 관광객들은 호구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했던 중국은 불과 며칠 만에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 대상의 공무 비자와 상업 목적의 비즈니스 입국을 위한 비자를 일부 허용한다고 항복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외교, 공무, 긴급 비즈니스까지 막았다가는 자신들에게 더 불이익이 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국 내 불만을 국외로 돌리기 위해 즉흥적으로 한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내렸지만 결국 소득 없이 불과 며칠도 못 가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작년 GDP 성장률도 사상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중단한다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경제력을 무기화해 각국을 압박하는 중국의 보복 조치는 오히려 자국 핵심 산업을 해치는 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